여러분,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혹시 지금 누군가한테 무시당하고 깔보이면서도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계신가요? 그 사람 앞에서는 네, 괜찮아요 하고 웃으면서 넘어가지만 속으로는 이를 갈고 계신가요? 아니면 반대로 예전에 당신이 만만하게 봤던 그 조용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엄청나게 성공해서 이제는 당신을 쳐다보지도 않는 경험을 하신 적 있나요? 만약 둘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절대 이 영상에서 눈을 떼지 마세요. 왜냐하면 오늘 제가 세상에서 가장 무섭고 치밀한 복수의 비밀을 전부 공개할 테니까요. 특히 자기밖에 모르는 나르시시스트한테 당하고 계신 분들 집중하세요. 당신이 아무리 설명해도 자기 잘못은 절대 인정 안 하고 당신 기분은 전혀 신경 안 쓰고 모든 걸 자기 중심으로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더 화나는 건 당신이 화를 내면 오히려 너 왜 그렇게 예민해? 농담인데 뭘 그래? 라고 되려 당신을 이상한 사람 취급하죠. 이런 사람들한테는 절대로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그들이 원하는 거거든요. 당신이 화내고 울고 소리 지르는 모습을 보면서 쾌감을 느끼는 게 나르시시스트입니다. 그거 아세요? 진짜 무서운 복수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드라마에서처럼 내가 누군지 알아? 각오해! 라고 소리 지르는 사람들은 사실 별로 안 무섭습니다. 특히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이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걸 즐깁니다. 당신의 반응 자체가 그들한텐 먹이에요. 봐, 내가 저 사람한테 영향력이 있어 라고 느끼면서 우월감에 빠지거든요. 하지만 진짜 소름 돋는 사람들은 완전히 다릅니다. 당하는 그 순간에도 얼굴 하나 안 굳히고 네, 괜찮습니다 하고 웃으면서 넘어가요. 나르시시스트가 기대했던 감정적 반응을 주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자기 갈 길을 갑니다. 몇 년 후 어느 날 갑자기 그 나르시시스트 앞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나타납니다. 그때 나르시시스트는 뒤늦게 깨닫죠. 내가 그때 건드리면 안 되는 사람을 건드렸구나 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나르시시스트를 쳐다보지도 않아요. 만나도 네, 안녕하세요 하고 예의 바르게 인사는 하지만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당신을 무서워하거나 신경 쓰는 눈빛이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사람 보듯이 무심한 눈빛이죠. 이게 바로 조용한 복수입니다. 심리학자들은 복수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뜨거운 복수, 또 하나는 차가운 복수입니다. 뜨거운 복수는 감정이 폭발해서 즉시 보복하는 겁니다. 네가 나한테 그렇게 했으니까 나도 똑같이 해줄게! 이런 식이죠. 하지만 이런 복수는 나르시시스트 상대로는 절대 먹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한테 더 많은 공급을 주는 꼴이 되거든요.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이 감정적으로 무너지는 걸 보면서 내가 이겼어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차가운 복수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건 복수가 아니라 거의 프로젝트에 가깝습니다. 치밀하게 계획하고 냉정하게 실행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립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직장에서 나르시시스트 상사가 후배를 무시하고 깔본다고 칩시다. 그 상사는 자기가 모든 걸 다 안다고 생각하고 후배의 의견은 절대 듣지 않고 공은 자기가 가로채고 실수는 전부 후배 탓으로 돌립니다. 전형적인 나르시시스트 패턴이죠. 그 후배는 아무 말 없이 참습니다. 화내지도 않고 대들지도 않아요. 그냥 네, 알겠습니다 하면서 시키는 대로 다 합니다. 상사는 생각하죠. 역시 얘는 만만해. 나는 역시 대단한 사람이야. 나르시시스트는 자기 우월감에 도취됩니다. 그런데 그 후배가 퇴근하고 집에 가서 뭘 하는지 아세요? 밤새도록 공부합니다. 자격증 따고 영어 공부하고 업무 스킬 키우고 인맥 쌓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미친 듯이 업그레이드합니다. 왜 그럴까요? 언젠가는 저 나르시시스트보다 훨씬 높은 위치에 올라가겠다는 목표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과정에서 나르시시스트한테는 절대 자기 계획을 알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이 발전하는 걸 절대 원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방해하려고 들 겁니다. 몇 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그 후배는 더 좋은 회사로 이직하거나 승진해서 오히려 그 나르시시스트 상사보다 높은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때 나르시시스트는 충격을 받습니다. 뭐? 저 사람이? 내가 그렇게 무시했던 그 사람이? 나르시시스트의 세계관이 무너지는 순간이죠. 왜냐하면 나르시시스트는 자기가 항상 최고라고 믿거든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은 영원히 못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 우월감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사람이 자기보다 성공하면 나르시시스트의 정체성이 흔들립니다. 더 재미있는 건 그 다음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한테 다시 접근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이 성공했으니까 당신을 이용할 가치가 생긴 거예요. 갑자기 칠한 척하면서 야, 우리 옛날에 같이 일했잖아. 나 좀 도와줘. 라고 뻔뻔하게 말합니다. 이게 나르시시스트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자기가 예전에 당신을 어떻게 대했는지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지금 자기한테 필요하니까 당신한테 다가오는 거죠. 이때 당신의 반응이 정말 중요합니다. 절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세요. 대신 차갑지만 예의 바르게 대하는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런데 저 지금 좀 바빠서요. 이때 나르시시스트는 진짜 무너집니다. 조용히 복수하는 사람들은 나르시시스트의 약점을 본능적으로 압니다. 나르시시스트를 무너뜨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우월감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당신이 직접 뭘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당신이 성공하면 돼요. 당신이 행복해지면 돼요. 당신이 나르시시스트 없이도 잘 살고 있다는 걸 보여주면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나르시시스트는 자동으로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나르시시스트는 자기가 없으면 당신이 힘들어야 한다고 믿거든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복수 방식을 성공적 무관심이라고 부릅니다. 나르시시스트를 향한 최고의 복수는 역설적이게도 그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그들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당신의 삶을 사는 겁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사람들의 관심과 반응을 먹고 삽니다. 긍정적인 관심이든 부정적인 관심이든 상관없어요. 당신이 화를 내든 칭찬을 하든 그들한테는 다 먹이가 됩니다. 하지만 무관심은 다릅니다. 당신이 그들의 존재 자체를 신경 쓰지 않으면 나르시시스트는 굶어 죽습니다. 심리적으로 말이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나옵니다. 조용히 복수하는 사람들의 최종 목표는 사실 복수가 아닙니다. 처음에는 분명 저 나르시시스트한테 꼭 보여주고 말 거야 라는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기 자신이 발전하다 보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나 지금 저 사람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고 있네? 그렇게 나르시시스트는 점점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고마워지기까지 해요.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있었어. 이 경지에 도달하면 진짜 복수는 완성됩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당신이 나르시시스트한테 억울하게 당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걸까요? 우선 감정부터 정리하세요. 화가 나는 건 당연합니다. 특히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의 감정을 무시하고 당신을 미치게 만드는데 능숙하거든요. 가스라이팅이라고 들어보셨죠? 너 왜 그렇게 예민해? 나는 그런 말 안 했어. 네가 잘못 들은 거야. 이런 식으로 당신의 현실 감각을 왜곡시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화나는 건 너무 정상입니다. 하지만 그 감정에 휩쓸려서 즉각적으로 반응하면 안 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이 감정적으로 폭발하는 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야 봐, 저 사람이 문제야 라고 주변 사람들한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나르시시스트 앞에서 감정을 드러내지 마세요. 일단 전략적으로 참으세요. 나르시시스트한테는 회색 파위처럼 무감정하게 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나르시시스트와의 접촉을 완전히 끊거나 최소한의 접촉만 유지하세요. 업무적으로 꼭 필요한 대화만 하고 개인적인 얘기는 절대 하지 마세요. 그리고 목표를 세우세요.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목표 말입니다. 6개월 안에 자격증 따기, 1년 안에 승진하기, 2년 안에 더 좋은 회사로 이직하기,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정하세요. 그리고 매일매일 그 목표를 향해 조금씩 전진하는 겁니다. 하루 30분이라도 공부하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네트워킹 모임에 나가고 한 달에 한 권이라도 자기계발서를 읽으세요. 이런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 몇 년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그 변화를 눈치채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절대 주변 사람들한테 떠벌리지 마세요. 특히 나르시시스트와 공통으로 아는 사람들한테는 더더욱 말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르시시스트는 인맥 조작에 능숙하거든요. 당신의 계획을 방해하려고 될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히, 묵묵히, 꾸준히 당신의 길을 가세요. 주변 사람들이 너 요즘 왜 이렇게 열심히 해? 라고 물어봐도 그냥 그냥 나를 위해서 라고만 대답하세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팁을 드릴게요. 조용히 복수하는 과정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나르시시스트에 대한 집착입니다. 당신의 발전 목적이 나르시시스트한테 보여주기 위해서가 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당신의 행복과 성공이 나르시시스트의 반응에 달려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목표를 전환하세요. 복수에서 치유로, 나르시시스트에게 보여주기에서 나를 위한 회복으로 말입니다.
나르시시스트한테 당한 상처는 깊습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당신이 겪은 일이 당신 잘못이 아니라는 걸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한테 당한 경험이 있다면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조작과 통제 전문가들이에요. 누구라도 그들의 거짓말과 가스라이팅에 속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책하지 마세요. 대신 그 경험에서 배우세요. 그리고 복수란 건 결국 칼날입니다. 잘못 쓰면 자기를 베고 잘 쓰면 자기를 지킵니다. 만약 지금 나르시시스트한테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 그 분노를 파괴가 아니라 창조의 에너지로 바꾸세요. 나르시시스트를 끌어내리려고 하지 말고 당신이 올라가세요. 그게 진짜 복수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당신은 나르시시스트에 대한 복수심을 넘어서 진짜 당신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아, 나는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나는 나르시시스트 없이도 이렇게 강한 사람이었구나. 이걸 깨닫는 순간 복수 따위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을 후회하든 말든 상관없어집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행복하고 성공했으니까요. 그게 바로 나르시시스트한테 줄 수 있는 최고의 복수입니다. 혹시 지금 떠올리는 나르시시스트가 있나요? 당신을 무시했던 그 사람, 당신을 감정적으로 학대했던 그 사람 말입니다. 영상 끝나고 바로 메모장을 꺼내세요. 그리고 적어보세요. 나는 앞으로 이렇게 살 거야. 이런 사람이 될 거야. 이런 목표를 이룰 거야.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그리고 매일 그걸 보면서 한 걸음씩 나아가세요. 몇 년 후에 우연히 그 나르시시스트를 만났을 때 당신은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서 있을 겁니다. 그때 그 사람의 눈빛을 상상해 보세요. 놀라움과 후회가 섞인 그 표정을 말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냥 웃으면서 지나가세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깨달음이라도 드릴 수 있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이 나르시시스트한테 억울하게 당한 그 경험이 결국엔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응원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담을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힘이 될 거예요. 나도 나르시시스트한테 이렇게 당했다. 혹은 나도 이렇게 극복했다. 이런 이야기들 함께 나눠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단단한 마음으로 찾아뵙겠습니다.